안녕하세요, 오승려입니다. 소리샵 튜브 브랜드 스토리. 오늘은 캐나다의 NAD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실용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실용 정신과 신제품, 하이엔드의 경제에 들어선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제 공존하는 이런 브랜드가 NAD가 됐습니다. 네, NAD는 이게 처음부터 캐나다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시작은 런던에서였었죠. 72년. 오래됐습니다. 요새 최근에 50주년이 넘은 회사들이 이제 우르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무렵 72년 3년에 설립된 회사들이 은근히 많은데 런던에서 시작을 했고요. 마틴 엘 보리시라는 설립자 이름은 그래요. 이분이 물리학 박사였다고 해요. 피직스 PhD 등급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만든 설립을 하면서 이제 NAD라는 이름이 알려졌는데 NAD는 이름이 이제 영국 제품답게 지금 이제 캐나다 회사지만 이름이 굉장히 단순하죠. 뉴 어쿠스틱 디멘전 NAD.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어쿠스틱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표방을 하고 제품들을 아주 누구나 쓸 수 있는 하지만 성능이 뛰어난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두터운 철제 셰시 이런 걸로 만들고 이게 70년대 앰프들의 특징이라면 그 당시에 드물게 플라스틱 바디를 쓰거나 그런 아주 고강도 철제 셰시를 안 쓴 그런 바디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금 글로벌을 지향을 했고 그래서 생산 기지 그다음에 이 마케팅하는 그런 그룹 그다음에 세일즈 그룹 이런 걸 좀 처음부터 분리시켰고 처음부터 전 세계 판매를 목표로 했다는 게 그 당시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크게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AD도 78년에 오면 명작이 하나 나오죠. 바로 그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3020. 딱 10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품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길에 다 이제 3020이라는 제품이 NAD 3020이 보이면 일단 들고 오셔야 되는 게 이 제품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스테레오파일이 40주년 행사를 하면서 2000년 초반에 역대 100대 제품을 쭉 뽑았는데 그 중에 19위를 했어요. NAD 3020이. 근데 그게 19위도 중요하지만 19위 위쪽에 있는 앰프들이 몇 개 없어요. 한 대여섯 개. 우리가 아는 크렐 KSA100, 그다음에 오디오에서 SP11, 또 볼더 이런 제품들, 마크 레빈슨 이제 3시리즈 들어가고 이런 한 대여섯 개 제품을 위에 둔 19위라는 앰프는 그러니까 앰프 순위로는 한 10위 안에 드는 거죠. 근데 그때 발매 당시 가격이 150 몇 불이었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본 가격표는 한 30만 원대 이런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제품은 이렇게 시선이 잘 안 가기가 쉽죠. 국내 같은 데 들어오면 그 제품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음질에 대한 걸 자세히 들려줄 시간이 없었다면 여하튼 그런 78년에 명작을 만든 그런 NAD의 아주 걸작 제품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어요. 미국 평론가들이 사실 실제로 NAD 3020을 보고 그랬다고 하죠. 안을 보면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보다 특별하게 만든 제품보다 못하지 않다. 아주 독특한 말이죠. 아주 우스울 정도로 가격이 싸다 이러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싸다는 얘기를 했었던 그런 제품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좀 글로벌 기업답게 생산 기지는 처음에 대만에 있었고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났었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마케팅 회사 이런 거는 스웨덴에 있던 오디오 노르트라는 회사, 피터 링돌프가 주도했던 사장으로 있었던 그 회사죠. 나중에 이제 그게 NAD가 램브룩 그룹까지 가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오디오 노르트가 아예 회사를 지분을 흡수해요. 그러고서 이제 99년이 되면 피터 링돌프가 이동하면서 램브룩 그룹의 전체가 다 NAD 그룹이 이제 한 패밀리 멤버가 됩니다.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NAD가 좀 더
버라이어티해지고 상위 제품들 제작을 하기 시작한 게 그 99년에 램보르 그룹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로부터 캐나다 회사가 이제 드디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 만든 제품이 2000년 초반, 99년에 하여튼 램보르 그룹이 되면서부터 이제 첫 히트가 바로 실버 시리즈죠. S로 시작하는 S300 듀얼 모노의 그 전원부에 완전히 그 전에 하고 다른 실버 톤의 방열핀 하나도 없던 3020도 그랬었지만 방열핀 하나 없던 이 회사가 이렇게 높은 패널에 방열핀이 우람하게 들어간 그런 앰프를 만들어냈는데 소리가 이전의 소리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NAD의 원래 팬들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 앰프였지만 그 실버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NAD라는 이름을 그 하이엔드계에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NAD 300을 저도 사용해 본 바로는 몇 달을 써봤는데 대단히 훌륭했어요. 일단 스테이징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보다 한 대여섯 배 비싼 앰프들을 못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좀 제품 외관이 기존의 NAD하고 좀 달랐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심심했다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여하튼 그렇게 2000년에 이제 NAD가 한 걸음 몇 계단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한 실버 시리즈가 시작이 됐고, 2007년인가 오면 이제 그 M 시리즈, 지금의 마스터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첫 제품인 M3가 나옵니다. 이 제품은 아까 말한 실버 시리즈를 재현했다고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올라간 현재 지금 NAD 시리즈, 마스터 시리즈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쭉 경로를 거쳐서 이제 마스터 시리즈는 2010년, 20년이 되면 이제 저희가 아는 M10, M33 같은 베스트셀러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진 결실이 생기고 인터페이스나 기타 성능이 굉장히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제품들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놀라운 거는 기존의 클래식 시리즈들이죠. 그 원래 NAD의 명작들. 사실 3020도 그 비오른 에릭 에드바르슨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약자로 BE라는 이제 타이틀, 그분이 설계한 제품 혹은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오마주 이런 제품들이 BEE 타이틀을 달고 이런 그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 대표적인 뭐 315B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은 C 타이틀을 달고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700, C399, 그 뭐 분리형 C658, 298 이런 제품들 저희 많이 살펴봤죠. 자, 이런 NAD가 지향하는 세계는 역시 몇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첫째는 실용주의였어요. 그 3020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150불대 그 당시에는 그 정도 품질을 이렇게 동등하게 유지하는 제품들이 150불이 아니라 1,500불도 아니고 15,000불짜리도 이제 숱했던 그런 시장에서 150불짜리 앰프로 이런 명성을 날린 실용주의의 그 NAD의 어떤 그런 혁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계속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뛰어났던 거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부 설계 그런 단가를 낮추고도 이런 경쟁을 그보다 10배, 100배 비싼 앰프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뛰어난 전원부에 일단 모든 대부분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디오 평론가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 파워 엔벌로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파워 리저브, 하여튼 그 다이나믹 파워 이렇게 명칭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설계 방식은 잘 모르겠지만 여분의 그 전원 용량을 남겨둬서 항상 필요할 때 그 큰 흐름의 신호가 필요할 때 그 추가 여분의 출력, 원래 출력을 넘어서는 그런 전류를 공급해주는 전원 파워 서플라이, 그 전원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NAD의 원래부터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비슷한 시절에 만들어진 커런트 덤핑이라는 회로 쿼드에서 만든 거긴 한데 그거랑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유사해요. 그 원리 자체는 뭐 전문가들이 이제 좀 설명해 줘야 되겠지만 전류가 부족할 때 좀 더 여분의 전원을 흘려주게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그건 아마 좀
힘든 스피커들, 그 다음에 저임피던스로 떨어지는 순간 그런 스피커들이 앰프가 전류를 못 흘려줘서 생기는 어떤 왜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저까지만 그런 큰 스피커들 드라이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표방했던, 그게 또 하나의 NAD를 상징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램브르 그룹이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그 인프라들을 이제 탑재하기 시작했던 게 주로 이제 마스터 시리즈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C 시리즈들의 상위 제품들, 이런 제품들도 영향을 줬지만, 그 특히 블루 OS 같은 그런 뛰어난 스트리밍 시스템, 전문 스트리밍 시스템 회사가 만든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게 일단 크죠. 그래서 블루 OS를 탑재한 NAD 앰프, 이거는 앰프 성능에다가 앰프 성능에 버금가는 스트리밍, 그 다음에 DAC,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NAD 사운드를,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큰 효과가 있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다는 것도 또 NAD를 상징하는, 그런 NAD 제품을 쓰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사례들입니다. 주의 제품들은 뭐 말씀드렸지만 뭐 3020은 빼놓을 수 없고요. 이제 지금은 볼 수 없는 제품이지만, 신제품을 볼 수 없지만, 3020은 나중에 D 버전을 이렇게 몇 년도였더라. 하여튼 D3020이라는, 디자인은 좀 많이 달라요. 하여튼 D 클래스 앰프로 만든 또 오마주 제품이죠. 그런 제품들도 출시가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버 시리즈 S300, 그다음에 S100, 200 이런 분리형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마스터 시리즈 시작했던 M3, 그다음에 최근 베스트셀러인 M10, M33, 그리고 이제 그 클래식 시리즈 C 시리즈에 있는 C399, C700, 그다음에 C658, 298. 그러니까 뭐 스테디셀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서 열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게, 사실은 하이파이 2 채널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제품인데, 이제 사실은 NAD가 좀 더 그 마스터 시리즈를 확장시킨 게 그 서라운드 오디오, 그 AV 앰프 쪽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그 마스터 시리즈에 보면 원래 M15, 25였던 그 AV 프로세서와 멀티 채널 파워 앰프, 이거에 계속 업버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17 AV 프로세서, AV 프리앰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28 7채널까지 제공이 되는 그런 파워 앰프, 멀티 채널 파워 앰프, 이런 것들도 꽤 싸지 않아요. 마스터 시리즈 가격에 멀티 채널 앰프들이니까 그 M33의 멀티 채널 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와 그런 프로세서, 파워 앰프까지 이어지는 그런 훌륭한 그 AV 시스템도 있다는 것도 NAD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과 이보다 훨씬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NAD는 스토리와 이런 제품군, 대표 제품만 얘기해도 시간이 후딱 갑니다. NAD 제품 뭐 이미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데, 다음에 어떤 제품이 나올지 또 기대해 보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 NAD 제품, 브랜드 탐구 NAD를 오늘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